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깍깍깍. 네, 사랑하는 주미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4월 11일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던 날입니다. 자, 아마 요거는요 항일 단체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요거는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을까요? 일단 3.1 운동에 대한 계기로 만들어졌죠? 맞습니다. 물론 3.1 운동은 대규모 거족적 민족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물론 진압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우리가 독립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독립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을 하게 되었던 계기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1 운동에 관한 좀 자세한 내용은요, 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는 3.1 운동의 어떤 일환으로 이런 게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자, 아무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자,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상하이버거입니다. 그렇죠? 상하이. 여기는요, 그 당시 어떤 곳이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그냥 보통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중국 건너에, 전너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일본 간섭을 거의 받기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네, 그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서양 열강들 있죠?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요, 이 상하이에 자신의 영역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 중국을 좀 더 간섭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특히 프랑스라는 나라가요, 여기다가 만들었던 구역이 있습니다. 조계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인도 잘 터치를 할 수 없는 곳이고요. 이 조계에 들어가면은 프랑스의 영향력을 받는 곳입니다. 아무튼 이런 곳은 다른 나라가 간섭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것도 좀 간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아무튼 간에 이러한 두 가지 요인, 그리고 외교 시설이 짱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이요, 중국에 관련된 정부 관료 시설을요, 상하이에다가 많이 두었기 때문에 외교 시설이 짱 많았습니다. 뭐 영사관 뭐 이런 거 있죠? 네, 되게 많이 두었기 때문에 이런 곳이 역시 외교 활동이랑 간섭 안 받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독립 모색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것도 말씀드렸고요. 자, 상하이에 세워진 이 4월 11일 날 만들어진 임시정부,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결정적인 요인을 하나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논란의 대상이었던 인물, 바로 김규식이죠. 자, 김규식은 그 당시 되게 잘생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김규식은요, 어디론가 파견이 되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예,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됩니다. 즉, 19년 1월쯤부터 시작된 이 1차 대전의 전후 처리에 관해서 파견이 되는 부분이죠. 네, 파리 강화회의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거는 전쟁 후에 그 패전국과 승전국의 합의를 하기 위한 회의였기 때문에 사실 이 승전국이었던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는요, 그닥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김규식은요, 어떻게든 외교를 할 수 있는 절호액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각국의 대표가 모여있는 이 파리 강화 회의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1월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시기일까요? 와우. 아니죠. 자, 아닙니다. 네. 4월보다 3달 전이죠. 그렇다 보니까 김규식은요, 처음에 파리 강화 회의로 파견되었을 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로 파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대표로 간 걸까요? 맞습니다. 예, 아직도 정부의 형태는 아니지만 독립운동의 형태였던
친한 청년당의 대표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하이에 만들었던 단체인데요. 자,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단체의 대표로 파견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팩트를 알고 계셨습니까? 자, 그러면요. 어떤 일이 또 발생할까요? 자, 참고로요. 파리강화 회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큼지막하게 보자면요. 로잔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23년까지. 자, 23년까지 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아마 베르사유 조약으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요거는 6월에 이루어지게 되죠. 보통 작게 봤을 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요. 파리강화 회의를 1월부터 6월까지 했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좀 더 큼지막한 거기 때문에 부전 조약이거든요. 전쟁을 방지하는 조약. 이거는 좀 빼고요. 자, 이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김규식은요. 이런 베르사유 조약이 맺어지기 전까지 활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죠. 하지만 김규식은 유럽에 갈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자, 나는 어떤 유럽에 간다 하더라도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뭐 내가 조선 사람인지 저기 뭐 껄떡인지 말 수가 없는 거니까요. 특히 어떤 정부의 대표로 가는 게 아니니까 모를 거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유럽을 가니까 몰라. 사람들이 몰라줘. 자, 니 어느 정부인데? 조선이요. 조선 뭐 없는 나라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은 수장을 당할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지만 김규식이 파리로 갔을 때 이 상하이에서는 김규식이 파견되어도 좀 이 성과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되어서요. 급박하게 어떤 일을 만드냐면요. 자, 1월이었죠. 별 일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제서야 김규식을 어떤 정부, 어떤 관료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급작스럽게 좀 이렇게 가벼운가요? 아무튼 어느 정도 좀 급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많겠지만요. 이 김규식을요, 이 파리 강화 회의에 좀 더 비중이 있고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지위를 확보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급한 나머지 좀 시간이 걸렸긴 하지만 이렇게 4월 달에 이렇게 파리 강화 회의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립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죠. 그렇게 해놓고 4월 때는 사실 김규식은 계속 파리에 있겠죠.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규식이 파리에서 연락을 받죠. 그 상하이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야, 우리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니는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된다. 독립청원서를 제대로 제출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이런 해프닝이 발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아무튼 간에 김규식은요. 자, 파리에 있다가 4월쯤 되니까 상하이로부터 연락이 와서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더라. 네 역할 확고히 해라. 이렇게 됐다라는 점. 자, 이런 해프닝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뭐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 독립청원서도 다시 뭐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활동하게 되지만 하지만 우리는 결국 일본의 승전국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 자, 실제로요. 중국도 승전국이었는데 일본으로 인해서 별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나름 참전국이었어요.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김규식과 관련된 이 임시정부 건립의 비밀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요. 과연 4월 11일일까? 이게 논란이죠. 자, 제 개인적으로는요. 4월 11일 뭐 좀 앞의 시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실질적으로는 4월 11일이라고 보긴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말이지만 저도 4월 11일을 옹호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말이 쓰여지기 시작한 게 이 시기니까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 임시정부로서의 구색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는 4월 11일이 아니라고 전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4월 11일이 아니고요. 9월 11일입니다. 같은 해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당시에 3.1 운동에 대한 모색 방안으로요. 정부 형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3개나 돼 있어요. 3개. 3개의 정부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각각 위치가 좀 다릅니다. 아실 분 아시겠지만, 자, 블라디보스토크. 네, 블라디보스토크를 아실 텐데요. 자, 러시아에 있는 도시죠? 여기에 또 일본의 간섭을 좀 덜 받는 곳이니까요. 여기다가 우리가 또 그 독립운동을 위한 정부를 개편 및 건립하는데요. 이름하여 네, 대한국민의회입니다. 네, 이런 정부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에도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한성에 한성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만들어지는 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도 하지만 상하이 임시정부라고도 부르죠. 아무튼 자, 여기서요. 이렇게 1919년 4월 11일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바로 이렇게 세 개가 난립하고 있을 때 요거 만들어진 게 4월 1일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실 테지만 이 세 개 있죠. 하나, 둘, 셋. 1, 2, 3 이렇게 세 개요. 이 세 개는 나중에 통합이 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성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요. 위치상으로는 이 3번의 임시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요것도 이제 무장 세력들이 합쳐진다고 해서 결국 어떤 정부로 이 세 가지가 통합이 되냐면요. 바로 3번이죠. 3번으로 통합이 되는데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정부의 형태도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광복구 총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군대들을 만주에 파견해서 활동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군대, 정부, 외교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구색을 갖추는 게 바로 9월 11일부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세 개의 정부가 통합이 되는 게 바로 9.11이죠. 딱 5달 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열이 좀 난립했는 정부, 이 따로 된 정부가 만들어지는 게 4월 11일이고 요 세 개가 3번으로 통합되는 게 9.11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죠. 아무튼 이런 것들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 해서 9.11을 수립일로 하면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최초의 건립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실제로의 어떤 정부적인 형태를 갖추는 시기는 9월 11일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인포메이션을 좀 알려드렸고요. 자, 이렇게 임시정부 건립 당시 이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을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임정은요, 갈수록 국무위원제, 국무령제, 이런 식으로 주석제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해가면서 나라의 형태를 바꾸는데요. 결국 지금까지 독립할 때까지 있었다가 지금으로 계속 역사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죠. 아무튼 올해는 100주년 기념이죠. 100주년 기념. 자, 일단 지금도 이 정부라든지 여러 그 단체나 뭐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말이 많지만 사실 최소한 그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요. 우리 선조들의 이 독립운동 정신과 이렇게 하나로 된 독립운동에 대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거는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자, 임시정부에 관해서는 좀 더 말할 게 많지만 일단 좀 더 측면적인 부분, 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에 대한 비밀, 시크릿, 이거를 좀 얘기하는 것으로 좀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었습니까? 도움됐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이런 의미를 좀 더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까지 주민수였고요. 앞으로도 많은 정보 그리고 공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